안녕하세요. 라이언킹스의 미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영국 왕실에 시집간 메건 마클리 왕자비를 아십니까? 할리우드 여배우 출신이자 페미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그녀는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페미니스트라 자랑스럽습니다 외치며 영국 왕실에 시집을 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마클 왕자비는 왕실에 들어가자마자 순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What? 이 일에 대해서 미셸 오바마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무슨 일을 하면서 서두르지 말아요. 앞으로 좋은 일을 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뭐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왕실의 법도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왕실 남성들을 욕먹이는 일은 절대 못하겠지요. 이 마클 왕자비 소식을 접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왕실을 비롯한 그 소위 말하는 세계 상위 1% 그 부자들, 그 세계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외치고 있는 그 페미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녀를 이간질해서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그 페미니즘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상위 1%라 불리는 그 엄청난 부자들, 2018년 작년의 세계 부자 리스트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아마존 사장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사람은 올해 이혼을 했다네요. 근데 자녀를 4명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빌 게이츠입니다. 결혼을 했고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위는 워렌 버핏입니다. 2번 결혼을 했고 아이를 3명 두고 있습니다. 4위는 패션계의 거물 버나드 아놀트 가족입니다. 이 사람은 2번 결혼을 했고 자녀를 5명 두고 있습니다. 5위는 페이스북 사장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결혼을 했고 자녀를 2명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왕실까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부계 중심으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그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집사, 가정교사, 요리사 이런 사람들 다 고용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지. 제 말이 현실성이 없다고 느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처럼 엄청난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일이 언제부터 부자들만의 권리가 되었나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어김없이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그리고 그에 따른 저출산이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한국도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페미니즘이 만연한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면서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자살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회의 고령화가 촉진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아졌고 결혼을 굳이 안 해도 혼자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사회는 전체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약해졌다는 게 뭘까요? 나라의 기반인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저출산, 곧 나라를 짊어질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상위 1%의 부자들, 그 부자들은 페미니즘이 휩쓸어간 그 사회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여성을 부추겨서 남성에 대한 불신을 품게 만드는 그 페미니즘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무엇보다 큰 재산입니다. 자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오래오래 유지하고 지켜주는 후손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인들은 그 페미니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서 그 페미니즘의 실체를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젠다를 서포트하기도 하죠. 희한하게도 그들은 거의 다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민주당 아젠다에는 페미니즘 사상인 낙태 합법화가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 대통령인 오바마도 연설장에서 거듭 낙태를 지지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제일 유명한 페미니스트인 힐러리 클린턴이 있지요. 아마존 사장 제프 베조스는 수년간 민주당 후보에게 기부를 해왔습니다. 빌 게이츠는 2016년 그 대선 때에도 힐러리 지지를 시사했고 스스로 민주당 당원임을 언급했습니다.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런 실리콘밸리 기업은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인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워렌 버핏은 민주당 힐러리 지지자로 잘 알려지고 있죠. 그들은 왜 민주당 아젠다를 지지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죠. 민주당은 페미니즘과 PC를 가지고 세계에 넘쳐나는 그 전체성, 예를 들어서 남녀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인정, 그 전체성 간의 싸움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혐오감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작 중요한 것으로부터는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페미니즘이나 PC를 통해서 전체성 싸움을 부추기는 그 민주당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여자임을 무엇보다 행복으로 음미했던 순간은 새 아이를 낳은 순간입니다. 그건 어머니라면 다 동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통 그리고 출산, 온 힘을 쏟아낸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그걸 견뎌내고 자기 아이, 막 태어난 자기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내 피추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기쁨인지요. 이 세상에 피를 나눈 자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제게 살아갈 힘을 주고 만약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페미니즘은 남녀를 이간질해서 우리 사회를 약하게 만들고 그 상위 1% 부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나는 페미니스트라 자랑스럽습니다 하면서 영국의 왕실의 시집간 마클 왕자비도 결국은 왕실의 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녀가 협력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산다는 것.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가치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비하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라의 기반은 가정입니다. 튼튼한 가정 안에서 자라난 아이가 많아야 나라가 튼튼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가치를 사회가 다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대와 아이도 성계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